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새로 책 소개를 하나 그동안 좀 뜸했었죠. 이제 요새 또 좋은 책들이 막 또 계속 뭐 좋은 책들이 뭐 항상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중에 한 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책이에요. 제국과 의로운 민족. 이제 원제는 Empire and Righteous Na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이 righteous라는 이 말을 이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뭐 올바른 혹은 뭐 옳은, 정의로운 뭐 이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로운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부제는 한중 관계 600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한중 관계 뭐 통사 뭐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600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고려 멸망하고 네, 조선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라는 국가가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서 14세기 후반에 비슷한 시기에 소위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중 관계의 양상에서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측면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까지 600년이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도아르네 베스타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책 말고도 또 다른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게 두 권인가 있어요. 하나는 잠 못 이루는 제국일 거예요, 아마. 그 책 이름이. 1750년,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냉전의 지구사, 냉전의 세계사였나, 냉전의 지구사였나, 어쨌든 그 이제 냉전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책이 또 있는데요. 이 오드아르네 베스타는 원래 그 박사 학위할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냉전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이제 그런 학자인데, 근데 점점 이제 그 연구의 폭이 점점 이제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면 20세기 이제 중반 이후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20세기 초로 오더니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말기, 뭐 청나라 중기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책은 이제 그것보다 더 올라와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은 명나라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오다르네 베스타라는 학자 자체가 냉전 쪽, 그러니까 현대사죠. 현대사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했고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책도 보면 주로 20세기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청시대의 이야기가 아예 재미없다 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청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명나라와 뭐 조선 간의 뭐 수많은 뭐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선 주로 이제 임진왜란 얘기를 중점적으로 조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조선 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어떻게 보면 그 제국에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조그만 국가죠. 그런데 그 국가가 그 커다란 제국에 흡수되지 않고 어쨌든 나름 계속 살아간다. 600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탐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근대 시기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바로 의로운 이거예요.
의로운. 여기서 이제 제국이라고 하면 명청, 뭐 중화민국, 어쨌든 중국 얘기하는 거고, 의로운 민족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반도가 의롭다라는 말, 정의롭다? 혹은 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성리학적인 관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념에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국가는 평등하고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뭐 속국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전근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근대에 특히 이제 조선 시대 사람들은 특히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어떤 사대 이런 거 특히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훨씬 더 심했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오랑캐 저 만주족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큰 나라니까. 그리고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침입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침입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기존의 어떤 조공책봉 관계, 소위 사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아 이런 굴욕 외교가 어디 있느냐. 맨날 사대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대를 소위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의인 거예요. 사대를 하는 게. 근데 그 사대를 한다 해갖고 아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 저 제국에 복속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대를 하면서도 이 조선 왕조, 이 한반도의 독자적인 정치체, 그다음에 독자적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적인 성향은 계속 유지해 나간다. 결코 중국 제국에 흡수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책이 이제 영어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죠. 왜냐면 우리 한국사도 배우고 뭐 동아시아사도 배우고 하니까 사대 관계니 뭐 이런 거 이해를 하지만 이 책을 원래 읽었을 미국 독자들은 뭐 사대 관계 뭐 그런 모르죠. 뭐 식민지 이런 거는 알지. 근데 식민지는 분명 아니고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하게 무슨 뭐 지금의 어떤 독립국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중간에 애매한 그 제3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중 관계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 성리학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소위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은 이제 이가 시리다. 어쨌든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임진왜란에서는 그게 가장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에요. 이제 한국전쟁은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탁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양 딱 이제 점령하고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순간에 중공군이 내려오잖아요. 그 순간에 50년 말 51년 초에 1950년 말 51년 초에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다시 이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그 지금의 휴전선 일대 거기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 중국만 저 개입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분단 이런 상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중국은 1950년도에 그 1년 전 1949년에 그때서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미국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개입을 하게 된 거냐면 순망치안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 미국을 포함한 이 연합군이 계속 밀고 올라오게 되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아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가 밀고 올라왔을 때 어, 조선 왕은 저기 압록강까지 도망가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이를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의 안보, 그러니까 명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개입한 거죠.
사실은. 뭐 조선을 돕겠다. 뭐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자기들의 안보가 우선이야. 그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한국과 중국 관계. 근데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는 뭐 분단 국가가 아니니까 그때는 뭐 한중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한국 전쟁을 얘기한다고 하면 한중 관계라기보다는 북중 관계 같은데요. 북한 중국 관계의 어떤 순망치안적인 그런 특성,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 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대사 쪽에 이야기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한중 관계의 600년사, 근데 책 두께도 두껍지도 않아요. 여기 어떻게 600년사를 다 다루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듯이 뭐 몇 년에는 뭐가 있었고 몇 년에는 또 한중 관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년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분량 갖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나 키포인트만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 키포인트가 임진왜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란 정도, 병자호란이나 이제 이런 것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청일전쟁. 청일전쟁. 왜냐면 청일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뭐 제국, 그다음에 의로운 민족 이걸 싹 다 갈아엎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청일전쟁이. 왜냐면 청일전쟁에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제국, 정말 동아시아 질서를 천 몇 년 동안 주름잡았던 그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청나라가. 그 제국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이제 제국이 일본 제국이 된 거죠. 오히려 바뀌어 버렸죠.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4대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나라가 가버렸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사실은 강화도 조약할 때부터 이 조선은 독립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끝이 난 거죠. 조선은 이제 옛날 그 명나라를 생각하는 그 4대, 우리는 소중화,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뭐 그런 유교적인 어떤 관념에서 봤을 때에 의를 실천하는 민족,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왜냐면 일본한테는 중국한테는 4대 아주 큰 제국이니까. 근데 일본은 오히려 한반도의 왕조에서는 조금 약간 무시하면서 외교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 의의가 안 통하는 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대한제국이잖아. 제국이에요. 그러면 청나라, 일본하고 동등한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한테 4대 하던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또 재밌는 키포인트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한국에서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화된다.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4대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국가 4대 안 하는, 그죠? 대한제국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한국식 민족주의라는 게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900년대 초 막 이럴 때. 그런데 그냥 1910년에 일본이 그냥 와가지고 합방을 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소위 일제에 저항하는 그 저항적 민족주의로 굉장히 막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의 독특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도 민족주의,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를 세우는 바탕 위에서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대한제국 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세월이 13년밖에 안 된 거죠. 왜냐면 1910년에 합방이 돼버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민족주의가 소위 일제에 저항하는 굉장히 좀 격렬한 민족주의로 좀 변화하게 됐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 있는 거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좀 독특한 또 민족, 여기 민족이 나오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얼추 이 정도입니다.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한 책은 아니고 우선
이 책이 총 3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정근대시기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청대하고 그다음 조선의 이야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강화도조약, 무슨 신미양요, 한창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청일전쟁, 동학, 농민운동, 그다음에 대한제국, 한일합방, 이제 뭐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의 이제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1945년 이후부터는 이제 한중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북중 관계가 있고, 소위 북한 중국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남한 중국 관계가 있죠. 이걸 또 따로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현대, 그러니까 오늘날, 완전 오늘 얘기, 오늘날 중국과 한반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지금. 어, 좋지 않죠. 살얼음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과 수교한 게 1992년이죠. 딱 30년 됐습니다, 지금. 30년 됐는데, 수교를 했을 때의 초기에는 그나마 서로에 대한 어떤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좀 호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호감이 점점 비호감으로 양쪽에서 다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소위 혐중,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혐오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한국 혐오로 가요. 혐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측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까지, 그 소위 혐한, 혐중 뭐 이렇게 이어지느냐.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위 이제 한국 문화가 수입되는 걸 막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콩 시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 한국에 유학 와 있었던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뭐 좀 폭력적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충돌 사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들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뭔가 한중 관계가 도대체 예전부터 어떤 식으로 흘러왔길래 지금 이렇게 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아주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대립 관계로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조금 그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어쨌든 그 서구권에서 활약하는 학자가 지은 거니까 뭐 중국의 시선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한국의 시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객관적으로 뭔가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또 하나의 시선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 출판한 너머북스, 너머북스 출판사, 좋은 책 많이 내기로 유명해요. 이 출판사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너머의 역사 담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역사적인 어떤 담론,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을 이미 많이 내왔죠. 이 너머북스는. 그래서 좀 재밌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원서, 그러니까 여기 영어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이 원서로 나온 게 작년이에요. 2021년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번역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하자면 새로운 냄새나는, 소위 새 물건, 그죠? 옛날 거 아니고 2021 작년에 막 나온 책이 또 올해 막 또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책이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빨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출간되자마자,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신 어떤 경향을 아주 빠르게 우리가 한글로
읽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책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 표지 앞에 나온 요 말이 있잖아요. 역사가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한반도에서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군비 통제, 남북 간 긴장 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북한을 포기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요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북한하고 중국은 어쨌든 순망치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막 그 뭐라 그럴까 불만이 많아요. 썩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김일성이 있을 때만 해도 그나마 좀 말 좀 잘 듣고 하던 그런 북한이 점점 말을 안 들어. 점점 미사일 쏘고 뭐 핵 개발하고. 그건 사실 중국도 딱히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뭔가 국제관계가 다 나빠지면. 근데 계속 뭔가 말을 안 듣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북한을 아예 버리자니 순망치안이고. 예, 그럼 자기들 안보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드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기들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어, 과연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지, 글쎄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선택지는 바로 전쟁이다. 이건 뭐, 상식 있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해오고 강력하게 구축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지구화된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이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가 단순히 두 진영, 즉 중국과 한반도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 중국과 한반도 내에서만 끝나겠어요? 세계대전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을 봐도, 그죠? 어느 한 군데에서 전쟁 터지면은 계속 확산이 돼 나가버리니까요. 지금 한반도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나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면 여기만한 화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좋은 건 두껍지 않다라는 거. 이 한중 관계 600년이나 되는 이 긴 역사를 뭔가 어떤 큰 담론별로 굵직굵직하게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계속 뭐 몽골, 중앙아시아, 뭐 실크로드 이런 관련 책들만 하다가 지금 이제 한중 관계, 왜냐면 이제 한중 관계사도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 요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번역돼서 나오면은 또 우리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인식, 아직도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니까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러느냐, 그죠?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런 중국의 어떤 그 제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 아직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거를 중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그래서 그 속성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책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또 다음 학기, 3월이면 또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 지금 뭐 17만 명, 뭐 코로나 20만 명 뭐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나는 그런 기미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좀 낙관적인 예측들을 좀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 정점이 언제 도달하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좀 분야를 더 넓혀서 맨날 중앙아시아, 몽골 뭐 이런 것만 하기보다는 뭐 한중 관계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중국사와 관련된 책들도 좋고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게을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몇 개월 만에 올리나 모르겠다 이거를요. 거의 반년 만에 올리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좀 여러 책들 좀 한번 찾아보고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